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밀도 실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질량과 부피는 양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값을 구하게 되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피와 질량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는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9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경우에는요,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늘어난 물의 부피가 곧 고체의 부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의 부피는요, 도구를 이용하면 되는데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메니스커스를 고려하여 아랫부분의 눈금을 정확히 읽어주게 되면은 물의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겠고요. 피펫을 이용하거나 스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에는 용기의 부피를 측정하는 게 곧 기체의 부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화학 반응으로 물에 녹지 않는 기체를 포집할 때에는 수상치환을 이용해가지고 측정된 부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과서에 나오는 밀도를 측정할 때에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눈금 실린더는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는 방법은 눈의 높이가 액체의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물과 같이 표면이 오목한 경우에는 아랫부분을 읽고 수은과 같이 표면이 볼록한 부분은 윗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결국 굴곡이 진 곳의 맨 아래쪽이나 맨 위쪽을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눈금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다, 가상의 눈금은 10분의 1 정도로 잡아서 어림하여 읽으면 되겠습니다.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 변하지 않고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러한 질량을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은 저울의 평평한 곳에 놓고 수평을 맞춘 뒤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는 바로 전원을 켠 다음에 0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고, 액체 같은 경우는 빈 용기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0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빈 용기의 질량이 궁금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측정하려는 물질을 빈 용기에 넣고 저울에 표시되는 숫자를 읽으면 정확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밀도는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밀도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은 물질의 빽빽함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같은 부피의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부피의 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밀도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빽빽하고 듬성듬성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철이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스타이로폼이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단위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도의 특징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인데요. 작은 금조각의 밀도도 19.3g per 세제곱 센티미터고 큰 금괴도 19.3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는 동일하고요. 제가 만약에 금은방에 가가지고 밀도가 19.3인 물질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경우 24K짜리 순금 반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이고 나무의 밀도는 0.7이고 철의 밀도는 7.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가 1.0인 물질로 마셨어 라고 하면은 물을 마셨다라는 거고, 밀도가 7.8인 걸로 라면을 먹었어 라고 하면은 철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었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실험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험을 할 때에는 물, 알루미늄, 구리, 미지의 금속의 밀도를 구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눈금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비커 필요하겠고요. 금속의 여러 가지 종류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그리고 전자저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의 밀도를 측정할 때에는 전자저울의 전원을 작동시킨 후 빈 눈금 실린더의 질량을 한번 측정한 다음에 0점을 맞춥니다. 물을 10ml, 20ml, 30ml, 40ml를 넣었을 때 질량과 부피를 이와 같이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와 질량을 대입해서 밀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물의 질량을 측정했을 때 물이 10ml일 때는 10g,
20ml일 때는 20g, 30ml일 때는 30g, 40ml일 때는 40g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값과 비슷한 값이 나올 것입니다. 각각 나눠보게 되면은 밀도는 1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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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ml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밀도는 1g/ml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전자저울을 작동시킨 다음에 0점을 맞춥니다. 금속을 바로 올려서 질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부피를 측정할 때에는 눈금 실린더에 일정한 양을 넣어서 부피를 측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ml를 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금속 조각을 눈금 실린더에 넣은 후 부피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금속을 넣었을 때 10ml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을 때 물속에 넣은 금속의 부피는 10ml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금속의 부피는 늘어난 물의 부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 1세제곱cm는 물 1ml가 늘어난 값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와 질량을 대입해서 밀도를 계산해 주면 되고요. 이와 같은 단위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루미늄의 크기가 다른 것 2개, 구리의 크기가 다른 것 2개를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알루미늄 부피가 1ml인 것의 질량은 2.7g이 나왔고요. 알루미늄 부피가 2ml인 것에 대한 질량은 5.4g이 나왔습니다. 구리가 1ml인 부피인 것은 9.0이 나왔고요. 구리가 2ml인 부피는 18.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은 2.7g/ml, 2.7g/ml, 9.0g/ml, 9.0g/ml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의 밀도는 2.7이고 구리의 밀도는 9.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의 금속을 제가 만약에 측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미지의 금속 1ml가 7.9g이 나왔고 2ml가 15.8g이 나왔을 때 요걸 나눠주게 되면은 7.9g/ml, 7.9g/ml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값을 찾아보면은 철이 7.86으로 거의 7.9랑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의 금속은 철이며 밀도가 7.9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